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모두들 수학 공부할 준비 됐나요? 교과서도 펴고 공책도 펴고 마음가짐도 준비하고. 자, 그러면 모두 준비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6학년 1단원 분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과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쌤이 기초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당연히 나눗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쌤이 식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12 나누기 3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 나눗셈의 몫은 당연히 얼마일까요? 그렇지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눗셈 식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거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분수의 나눗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3단원에 소수의 나눗셈도 나오잖아요. 그때 똑같은 의미가 그대로 사용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참에 기억하고 갑시다. 자, 나눗셈 식의 첫 번째 의미는요. 그렇지 11을 셋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는 4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나눗셈 식의 의미예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동그라미 12개를 똑같이 몇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지, 똑같이 셋으로 나눠야 되겠죠. 셋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얼마예요? 그렇죠, 4개이죠.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이 나눗셈 식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똑같은 식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11을 3개씩 나누어 담으면 4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나눗셈 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똑같이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2개를 몇 개씩 나누어 담는다고 했죠? 그렇지, 3개씩 나누어 담는다고 했죠? 3개씩 나누어 담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가 이 나눗셈 식의 두 번째 의미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는요 1학기 동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용하느냐? 이 두 번째 의미는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는 날려버리고요. 여러분 나눗셈 식이 나온다 라고 하면 1학기 동안에는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 이 첫 번째 의미 11을 셋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는 4이다 라고 하는 나눗셈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두 문제만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고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는요 10 나누기 5는 얼마냐 라고 하는 나눗셈 식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지, 10을 5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나눗셈 식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동그라미 10개를 5으로 똑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이니까 몫이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몫은 2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20 나누기 4는 얼마냐 라고 하는 나눗셈식 되겠습니다. 자, 이 나눗셈식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20을 넷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는 얼마입니까? 를 물어보는 식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요 동그라미 20개를 똑같이 몇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넷으로 나눠야 되겠죠. 넷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는 얼마일까? 그렇지, 5가 되겠죠. 그래서 20 나누기 4는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초 확인 모두 했으니까요. 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들어갔더니 남자친구가 부주 아빠 참치주먹밥을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빠가 태블릿으로 한번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검색해 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색해 봤더니 찾았다. 그런데 몇 인분 기준이에요? 4인분 기준이죠. 하지만 우리 남자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죠, 1인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인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4인분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4인분을 4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밥 4공기니까 이건 나누면 1이 되는데 참치 2캔 2를 4로 어떻게 나누죠? 우리 이런 거 배웠나? 그렇죠,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 나눗셈 우리는 배우지 않았었죠. 이거 어떻게 하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턴에 배울 겁니다. 자, 다음 다진 양파 5큰술 5 나누기 4 5 나누기 4는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자, 검은깨 이 작은 술 5 2 나누기 4 그렇지, 아까 방금 전에 참치랑 똑같은 거죠. 참치캔이랑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은 경우, 이것도 배울 겁니다. 마지막 참기름 3과 2분의 1 근술. 대분수까지 나왔네요. 대분수로 어떻게 나누지?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그렇지. 한지 한 장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면 한 명이 가지게 되는 한지는 몇 장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랑 나눗셈 식의 의미를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식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죠. 자, 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문장을 좀 간단하게 해주면요. 그렇지. 한지 5장을, 5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면, 넷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명이 가지게 되는 한지는 몇 장일까요? 하나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게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것 되겠죠. 자, 식으로 나타내면 얼마가 될까? 5이 될까요? 그렇지. 5 나누기 4는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매듭실 8분의 6m를 3등분하여 똑같은 작품 3개를 만든다면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는 얼마일까? 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여러분, 등분하다는 말이 나왔네요. 등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죠? 그렇지. 똑같이 나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선생님이 식으로 바꿔주기 위해 약간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자, 매듭실 8분의 6m를 3등분하여 똑같은 작품 3개를 만든다면 셋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하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겠죠. 자, 이거를 식으로 바꿔주면, 그렇죠. 식으로 바꿔주면 8분의 6 나누기 3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식혜 3분의 2리터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신다면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의 양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것도 식을 세워주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해주면 식혜 3분의 2리터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신다면 넷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의 양은 얼마일까? 하나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요. 어떻게 될까? 그렇지. 3분의 2 나누기 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8쪽과 9쪽을 살펴보았는데, 그렇죠, 여러분.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 분수의 나눗셈 문제를 보고 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했어요? 그렇지. 나눗셈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수업 끝나고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나눗셈 식의 의미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자, 마저 한번 교과서를 살펴보면요. 배운 내용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번 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3학년 2학기 때 그렇지 우리 나눗셈 배웠었죠. 19 나누기 5는 몫이 3이고 나머지는 4이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죠. 동그라미 19개가 있는데 나누기 5니까 5개씩 나누어 담으면 몇 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 그렇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누어 담을 수 있다. 그리고 몇 개가 남는다? 그렇지. 4개가 남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나눗셈의 의미, 그리고 몫이 의미하는 바, 나머지가 의미하는 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나눗셈식의 이런 의미, 이건 두 번째 의미죠. 이 의미는 1학기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학기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기억은 좀 해 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약분과 통분. 5학년 1학기 때 배웠네요. 약분과 통분. 자, 먼저 약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분, 어떤 의미였어요? 그렇지.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약분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가 있을 때 이 분수를 더 간단한 분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3과 15의 공약수 얼마? 그렇지. 3이 되겠죠. 3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어주는 행동을 약분이라고 했었어요. 자, 한번 나누어 보면요. 3일은 3, 3, 5, 15 해서 15분의 3은 그렇지 5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다음 통분. 통분은 어떤 의미였어요? 그렇지.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우리가 통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좀 더 다른 의미로 분수를 통하게 해주니까 통분이다 라고도 한번 이해를 해 보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4분의 3과 6분의 5라는 두 분수가 있을 때 두 분수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수가 더 큰지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알기 어려웠었죠. 그리고 더하거나 빼기를 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수의 분모를 갖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쉽게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두 분수가 서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4분의 3과 6분의 5. 4와 6을 같은 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4와 6을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그렇죠. 12입니다. 4가 12가 되려면 3을 곱해주면 되겠죠. 분모에 3을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3을 곱해주면요. 4분의 3은 12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분의 5도 똑같이 분모를 12로 바꿔주려면 6에다가 2를 곱해야 되겠죠. 분모에 1을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1을 곱해주면요. 6분의 5는 그렇지 12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분수의 분모가 같아졌네요. 이 두 분수가 이제 서로 통하나요? 그렇지. 정말 잘 통하고 있죠. 6분의 5가 4분의 3보다 크구나 라는 것도 단번에 알 수 있고, 그렇지. 분수의 덧셈과 뺄셈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번 단원 이해를 위해 배운 내용, 그동안 배웠던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지금까지는 목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했었는데 하나의 수로 나타내 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네요. 자, 그리고 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필요한 경우를 찾아보고 또 우리가 분수 나누기 자연수 방법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수업 처음에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2 나누기 3은 4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구구단, 곱셈 구구만 잘 외우고 있으면 모두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하지만 여러분 분수의 나눗셈 그리고 다음에 배울 3단원의 소수의 나눗셈을 잘 이해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나눗셈의 무엇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 나눗셈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크게 강조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좀 양심 숙제를 내주면요. 한 나눗셈식 20문제 있죠. 20문제만 쭉 써놓고 여러분이 그 나눗셈식의 의미를 한번 스스로 되짚어가면서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